이 둘은 방치하면 망막 박리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견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력 교정을 받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라식하려고 검사받으러 안과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상 소견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갖 걱정이 생기실 텐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라식 검사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 6가지 이상 소견과 각각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가 높은 안압이에요. 10부터 21까지가 정상인데 라식 검사에서 22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녹내장이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게 나오면 반드시 시신경 검사와 시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라식 검사에서 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 중 실제 녹내장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두꺼운 각막 때문이거나 측정 시에 긴장을 해서 눈에 힘을 주니까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도 시신경과 시야가 정상이면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신경 유두비가 크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라식 검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소견인데요. 시신경 유두비가 뭐냐 하면, 시신경을 안전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봐보면 도넛 모양처럼 생겨 있어요. 바깥쪽은 약간 진한 노란색의 테두리고 가운데는 좀 밝은 노란색으로 움푹 들어간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시신경 유두비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가운데 밝은 부분의 비율이 절반, 50% 미만이 돼야 됩니다. 60%, 즉 0.6보다 크게 되면 가운데 이 시신경 유두비가 너무 크다는 뜻이 되고, 그 말은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시신경 유두비가 좀 크게 생리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원래 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시에서는 실제로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시야 검사상 시야 개선이 없으면 일단 안전하고 시력 교정 수술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망막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종종 망막 열공이나 격자 변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등도 이상의 근시 환자분들에서 자주 발견되는데요. 이 둘은 방치하면 망막 박리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견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망막 박리 예방 차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 레이저로 구멍 주변을 응고시켜서 망막이 원래 부착하는 힘보다 2배 정도의 힘으로 얘를 잘 부착시켜 놓으면 망막 박리를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를 하시고 치료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스마일 라식도 가능합니다. 만약 망막 열공이나 격자 변성이 크지 않고 망막이 안정적이라면 시력 교정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그 수술 종류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2주일 후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 자체가 망막 박리를 유발하진 않지만 원래 있던 위험 요소를 미리 치료하고 수술 받으면 더 안전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원추각막이나 각막 이상증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원추각막은 각막이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라식 검사를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라식이나 라섹은 권하지 않습니다. 각막을 깎는 수술이 원추각막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렌즈 삽입술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원추각막에 있어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고도근시에서는 라식보다 더 좋은 시력의 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토피 같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눈을 단기간 비비게 되면 그 마찰에 의해서 각막이 변형되기도 하고 또 원추각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이 계속 진행한다면 크로스링킹이라는 각막 콜라겐 강화술이나 인터스링 같은 각막 확장을 억제하는 수술을 통해서 관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낮은 경우입니다. 검사해보니 한쪽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7 또는 0.8 정도만 나오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병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본인의 신경으로 볼 수 있는 최선의 시력을 목표로 수술하는 것이므로 수술은 가능합니다. 또 수술 전 교정 시력이 0.8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각막의 고위 수치가 줄어들면서 수술 후에 나안으로 1.0까지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 30대에서도 선천 백내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 이때 중요한 건 시력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만약 백내장이 있어도 교정 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진행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면 시력 교정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천 백내장이 있으면 그쪽 눈에는 약간의 눈부심이 있을 수 있으니 야간 운전 시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백내장이 진행하더라도 이전에 시력 교정 수술 시행 여부는 이 백내장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라식 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발견한 게 오히려 다행이고 대부분 모두 적절한 대처를 하면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젊은 분들이 그냥 안과 검진을 오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식 검사를 해봄으로써 내 눈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력 교정을 받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